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전 5년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김나연입니다. 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좀 심란한 김지석입니다. 네, 지난해 바꾼 휴대폰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차윤탁입니다. 좋다고 막 그러더만 처음에. 이거 좋았는데 이게 좀 의리로 샀거든요. 그 모 회사 거를 했는데 네.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핸드폰이 현대인의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친구보다 더 친구 같아. 그 지금 폭염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6월 9일이었나? 서울에 첫 폭염특보 있었죠. 와, 대구 한수치도 갔고, 그리고 엉뚱하게 갑자기 제주도 장마가 시작됐어요. 네. 장마가 또 일찍 왔죠. 장마가 이제 이 방송일 올라오고? 기준으로는 이미 올라왔을 거예요. 과연 올라올까? 보통 장마가 네. 7말 8초 우리 막 여름방학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네, 오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장마라는 소설도 보면은 저 외할머니 친할머니 막 싸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집 가 있고 방학 때 막 이렇게 터지고 하는데 지금 무슨 장마가 6월 막 초중순에 이렇게 오니까 그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상 아마 난 정말 장마 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장마가 시작된 걸 봐가지고는 기상청도 예측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이게 기상청은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예전하고 지금 막 뒤죽박죽 이제 안 맞거든요. 너무 네. 어려우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네, 그럼 장마와 폭염이 쌍으로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오늘 또 재밌는 코너 준비했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김 선생님 오늘 좀 소식 좀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 또 지난 그 본방송 때 니콜라로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네. 저는 자랑하는 코너라고 맨날 띄워져가지고 네. 되게 뿌듯했는데 네. 뭐 본인이 그린피스 코너를 시작한 이유가 그렇죠. 네. 너무 부실해서 네, 주간 전기차랑 김 메꾸려고. 선생님 두 분 코너가 가끔 지석쌤과 저의 코너가 완전히 지금 근데 코너가 부실하면 다행이죠. 아니 나연쌤 코너가 부실한 건 나도 그건 알고 코너가 인정하고 부실하면 메꾸려고 다행인데. 열심히 하는데 코너만 부실하면 다행인데 이제 가끔 윤탁쌤, 축하해요. 저는 윤탁쌤 코너가 부실하다고 말하겠어요. 방송 펑크를 가끔 이제 두 분이 내니까 이렇게 쉽지가 경쟁을 않아요. 해야 이게 네. 또 퀄리티가 네, 좋아지고 알겠습니다. 소비자 청취자들은 또 자, 여긴 다 빼야겠다. 몰라 알아서 해. 자, 아니요. 괜찮아. 어. 기대되는 코너 주간 전기차. 네. 예, 그냥 몇 가지 소식을 좀 나열식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가 된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어디서 1위가 된 거예요? 전체 주식시장 아니면? 그 나스닥 시장에서 그 뭐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서 뜬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그런데 애플이랑 같은 그 시장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왜? 아니, 나스닥이니까 좀 다른가? 그럼 그거 안에서만 1등 한 거 아니야? 뭐 아직 애플... 아니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만 딱 모아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매일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 그렇죠. 그거 좀 부실하잖아. 아니 자동차 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자동차. 알았어요. 근데 이거 대단한 뉴스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유명한 거 GM, 도요타, GM 완전 한번 갖고 이미 도요타, 토요타랑 폭스바겐. 이 정도가 아마 최고의 강자로 있었는데 네. 1위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가.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약간 거품은 있는 게 왜냐면 440만 대밖에 안 만드는데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이제 거품이 있죠. 높게 이제 보여진 건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래 가치에 부응하는 뭐 제품을 내놓고 확장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아마존 같은 데도 그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로켓 산 게 주식에도 영향 미쳤나요? 테슬라 주식?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상하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약간 기인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사실 약간 기인이죠. 이런 거 해내는 사람이 자체가 어쩌면 기인인데 이상한 얘기도 좀 하지만.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성공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일론 머스크 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겠다는데 스페이스X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렇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일론 머스크 하고 딴 거 있나? 알아보니까 테슬라를 한다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으로 스페이스X에 가다가 못 가고 무회에서 테슬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것도 어. 포모라는 현상이 또 테슬라 때문에 많이 떴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좀 투자 갔다고. 그리고 그 우리 방송에도 이제 소개가 됐던 폴 크루그먼 교수도 네.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 약간 이거는 뭐 이성적인 건 아니고 약간 그런 포모라는 그 남들이 사는 그런 게 들어간 것 같다. 자기도 좀 이해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좀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또 어떤 뉴스도 갖고 오셨나요? 그 CATL이라고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 회사 있어요. 네, 유명한 배터리 예, 회사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툭 하고 밀리언 마일 배터리를 발표했어요. 밀리언 마일이면 160만 킬로미터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 준비가 됐다. 한 번 충전하면 160만 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방 그래서 하는데. 160만까지 쓸 수 네. 있는. 그래서 이거 한편으로 이게 만약에 그 핸드폰 사이즈로 나올 수 있다면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 이게 좀 무거운 배터리예요. 인산철 배터리라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좀 낮은.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저장하신 전기는 약간 적은데 장점 중에 하나는 코발트가 안 들어간다. 그 뭐 맨날 아동학대 하네 아니면 뭐 너무 비싸네 했던 그 코발트가 완전히 빠진. 그럼 160만 킬로면은 사실 내연기관차도 그 진짜 오래 타는 사람들이 막 20만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택시가 한 막 계속 고쳐가지고 한 4, 50만 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배터리 문제 끝나는 거네 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생산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고 생산해서 나온 건 아직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가지고 전기 버스 만든다거나 이걸 가지고 전기 택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혹시 생산 계획도 나왔어요? 지금 일정?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주문해라 만들어줄게. 오, 자신감 장난 아닌데?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CATL이 테슬라랑 파트너십이 있는데 네. 먼저 발표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혼자.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고 네. CATL은 독자적으로 뭐 준비했던 게 아닌가. 이게 같은 건가 아닌 건가 약간 이런 지금 논란이 많아요. CATL도 어쨌든 뭐 자기 회사 거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발표되면은 뭐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CATL만 빡 잘하기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좋은 경쟁 좋고요. 근데 그쵸, 너무 좋은 경쟁이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 차에도 쓰지만은 태양광 풍력 충방전 할 때도 많이 쓰는데 네. 그때야말로 정말 긴 수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고 싸게 나와준다면 지구 재난 방송을 언젠가 끝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 뭐 수송 수단에서 화석 연료를 더 안 쓰게 되면 네.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배터리는 수송 및 이제 그 네. 전력망도 쓰기 때문에 전력망.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빅뉴스다. 이거는. 빅뉴스다. CATL이. 네, 코발트도 없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만드는 거 봐야겠죠. 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있잖아요. 삼성 네. SDI랑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랑 LG CNS였나요? LG 화학, LG 화학. 여기서 네. 또 CNS에서 왜 나와? LG 계열사 너무 많아. LG CNS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다가 아 그래요? 접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우리도 좀 빠방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고 있어 뭐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래서 또 어떤 또 소식 있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그 왜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기업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놓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테슬라는 안 해요. 그다가 가끔 근데 이제 임팩트 리포트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런 임팩트를 주고 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환경 영향이 이 정도다. 그린피스도 그런 보고서 내잖아요. 임팩트 보고서. 그렇구나. 네, 네. 예, 임팩트 리포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며칠 전에 빵 내놨어요. 57페이지짜리여가지고 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 소개는 못 하겠고 요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좀 네, 킵해 놓겠습니다. 예, 네. 킵하는 또 걸로. 어떤 소식도 갖고 있어요? 이건 또 힘 빠지는 소식. 우리가 그 포드가 머스탱 전기차 만든다고. 네. 기특하다. 그 뭐 하여튼. 포드의 기억나요. 뭐 증손자인가? 네, 그 헨리 그쵸. 포드 창업자 증손자가 나와가지고 그 머스탱 만든다고. 우리가 이제 머스탱 브랜드를 전기차로 투자하는 거 뭐 대단하다. 포드가 진짜 뭐 베팅하는구나 했는데 네. 조용히 며칠 전에 그 머스탱 마하이
가솔린 버전도 여기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뭐 전기차에 가솔린 뭐죠? 뭐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은 전기차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머스탱 마하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네. 전기 전용차다 이러면서 딱 나왔는데 네. 갑자기 조용히 여기 가솔린 버전도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제 가솔린까지 모델을 2개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도저히 전기차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팬들은 가솔린을 원해하면서 했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머스탱의 그 이미지가 이제 뭐, 머슬카. 예.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다가 전기차로 빵 때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아. 갑자기 내놓기 좀 어렵단 말이죠. 홍보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썰인 거죠? 확실한 홍보전략이 아니었을까. 그 뭐야 또 그것도 있잖아. 또 너무 실망스럽게 한데 막 사실은 그 미국에서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차로 유명한 그 허머가 그게 사실은 원래 슈퍼볼에서 전기차 나온다고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출시 연기됐잖아요. 그다음에 소식 없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드도 F150라고 네. 가장 인기 있는 트럭을 F150 픽업 트럭을 F150 내놓는다고 하다가 또 미뤘어요. 2022년 중순으로. 이게 어렵나? 우리 현대 그 기아차는 그 뭐야 포터도 그 전기차로 내는. 그러게요. 왜 그러지? 현대 화이팅.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좀 현대 기아차는 어쨌든 내연기관을 좀 더 빨리 없애긴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현대 포터는 파이팅 정말. 현대 포터는 그건 파이팅. 좋아야죠. 근데 한 가지 이게 지금 내연차 회사가 악순환에 들어갔다는 게 네. 주가는 떨어지고 아. 내연차는 퇴출되는 분위기 계속 역력해지고. 근데 그다가 전기차 학교하고 투자하려고 돈을 빌려고 다녀보면 돈을 안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니콜라 같은데 투자하고. 뭐 그렇죠. 차라리 니콜라를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쉽지 않네. 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든 것 같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 맞습니다. GM은 그나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포드가 진짜 어렵다고 뭐. 네. 그러니까 차 한 대 안 만드는 니콜라한테 밀린 거잖아요. 이게. 이건 대굴욕이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독일 소식인데. 네. 독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네. 차가 안 팔린단 말이에요. 차가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막 쌓이니까 판매량 자체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죠. 네. 뭐 90% 떨어지고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일 차는 좀 약간 프리미엄이고 또 가격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당장 안 바꿔도 괜찮은 물건인 거죠, 사실은. 그 독일 사람들은 그 독일 차 별로 안 타요. 진짜? 뭐 프랑스 차나 뭐 체코 차 이런 거 딴 타지. 거? 진짜 뭐 부자들은 포르쉐 타고 하지만 독일 차 비싸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내연기관 차를 좀 구매를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009년도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기후 위기인데 장난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코로나 와중에도 60개 지역에서 이 시위를 했어요. 왜 내연기관차를 지원하냐? 지원하냐? 학생들이 깨어있네. 자동차 회사는 아예 그냥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에 야당 SPD 당 시민당인가 거기 대표도 지원하려면 전기차를 지원해야지. 딴 거는 우린 허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심했다가 결론 난 게 내연기관차 지원금은 빵원. 더 이상은 너희들 그렇게 도와줄 수 없다. 대신에 전기차는 더 늘렸어요, 보조금을. 그 충전기도 2배 더 설치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방향을 완전히 좀 틀은 걸로. 그 뭐 기업이랑 다 얘기가 된 거겠죠. 뭐 벤츠나 뭐 이런 데랑 다.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차도 지원해달라고 했던 데가 브라비아? 어디? 바이에른 주지사였는데 거기 아우디랑 그 공장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바이에른 주지사가 혼자 그랬겠어요. 얘기 좀 했겠죠. 아무튼 도와줘야 되지 않나 논란이 있었는데 안 도와주는 걸로 했고 여기에 또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그 연비가 안 좋은 그 차에 대해서 고급차가 좀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 미국에서 있었던 가스 거질러 텍스라고 연비가 나쁜 차에 대한 특별 세금.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이거죠 이제. 환경에 니네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세금 더 내라. 기후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또 추가로 부담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도와달라고 막 그랬는데 역으로 페널티형 세금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은 그 독일의 지자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BMW, 벤츠 이런 거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자체랑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한데 우리나라는 뭐 개별 서비스에 인하하지 않았어요? 인하했다가 지금 인하폭 좀 줄였는데
아직도 조금 인하가 돼 있어요. 30%인가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 전기차만 인하해줘요? 아니면 다? 원래 개별 소비세가 전기차가 140만 원까지 면제가 돼 있었는데 그걸 확대시켜 버렸죠. 일반 차도 받을 수 내연기관 있고. 다 받을 수 있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독일은 전기차만. 결국 안 해주는 거고. 영국도 그렇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게 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야 그래 뭐 힘든데 직업 일자리도 그렇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안 도와줘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코로나 또 이게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기가 막히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오늘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김난 선생님 뭐 충실하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석쌤 대본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양으로 양으로 승부하는. 승부하네. 네. 오늘은 슬픈 소식 대신에 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네. 지난 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2월 5일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목요일 아니에요? 5월 5일은 아는데 어린이날. 그 세계 환경의 날로 저희 이제 신현준 아, 그래, 배우님이랑 6월 5일이었어요? 같이 네. 팟캐스트도 공개됐었잖아요. 네.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 바꾸신 캣데디 슈퍼 흰둥이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플라스틱 없을지도도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환경의 날에 공개를 했었던 거거든요.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 플라스틱 없을지도 막 많이 쓰였잖아요. 네, 지금도 올해까지도 계속 좀 사랑을 받고 있고 네. 유준열 배우님의 그 용기내 영상에도 쓰이고. 네, 맞아요. 직접 뭐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원활동가분들이 그때 32분이랑 함께 했었는데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고 또 근데 올해 환경의 날이 조금 특별했어요. 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건데 이게 지자체가? 네, 이 지자체가 228개인데 226개 지자체가 참여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두 개는 뭐냐? 여기는 이제 그 울산 남구 그리고 경남 의령군인데 단체장이 지금 공석이래요. 아.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전체 지자체가 이제 전국 참여를 한 지자체가 거죠. 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고 최대 규모라고 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오. 생각만큼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거 뭐 코로나도 앞서 나오고 이거 좀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이거. 진짜 엄청난 뉴스죠. 진짜. 안 그래도 코로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언문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구절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맨 처음 가지고 온 구절이 좀 길 수 있음 주의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또 재미없으면 중간 알아서 끊으세요. 네. 이게 과학자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이제 1.5도 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경고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풍, 허리케인 뭐 이런 게 더 세지고 잦아지고 또 폭염, 한파,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은 뭐 예측도 어렵고 더 강도도 세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도 사실 기후위기랑 되게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을 처음에 일단 서두에서 했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그런 걸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나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하면서도 이제 정부와 국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되고 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네. 진짜 네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 226개 지자체장들이 다 올라고 뭐 일정 맞추고 쉽지 않으셨겠지만 이 선언이 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선언이. 올라오셨나? 아 그래도 많은 이거 분들 오시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지자체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 대응을 할지 그런 방안을 더 이제 내놓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되게 신선했어요. 또 선언이 진짜 큰 시작이니까 선언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 줄일지 아니면 또 얼마나 그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거에 인센티브를 주실지 또 돌아가시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정부랑 국회도 실제로 이 영향을 받아서 좀 조만간 이런 선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기대도. 선언은 좋은데 저도 약간 그래서 보고서 약간 야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오는구나. 네. 대단하다. 226개가 참여하고. 근데 제가 그러다가 또 조금 좀 했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2040년까지 재생전기를 40%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갭이 아직 너무 크다. 그래서 갭을 빨리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년까지 몇 프로 해야 됩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한 7, 80%는 해야죠. 전기, 7, 80%? 네,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나마. 그나마 네. 시스템 바꾸기가. 네. 오늘 또 좋은 소식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지자체에 살고 있잖아요. 네. 각자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네. 지자체 방송 한번 해볼까? 또 코너 하나 해가지고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괜찮네요. 네, 뭐 한번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사는 그 자치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살펴보셔도 네,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준비하는 코너가 형 마땅치 않아서 준비했던 코너죠. 그린피스 연대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느 게 가장 마땅치 않은지. 이 냉정한 평가는 네. 좋은 방송을 만듭니다. 네, 또 세계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생긴 지. 네. 그래서 한 특집 방송인데, 또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 한 줄로 이제 정리를 하면 1971년 9월 15일에 광어잡이 배를 빌려갖고 미국의 암치스트카 섬에서 일어나는 핵실험을 막으러 가는 그린피스 초창기 멤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이제 49년 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몇 번을 우려먹었겠어요. 이제 여러 번 우려먹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신선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9월 15일에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한 9월 30일쯤에 아쿠탄 열도에서 핵실험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린피스 네.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그래서 언제쯤 새 날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보를 얻는데 또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2월 초라고 이제 그냥 대충 핵실험이 그때쯤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치트카는 이제 며칠만 더 가면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간식을 안 먹고 음식을 최대한 아끼고 천천히 가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카 섬이라고 암치트카 근처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날씨 보고 이제 핵실험 장소로 치고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자라고 이제 작전을 짜고 되게 비겁하다. 얍살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관세국 그런 보호청이 있잖아요. 뭐 네.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입국하려면 이분들의 이제 3억만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쿠탄 열도도 이제 미국 섬이니까. 네. 그래갖고 통보하고 24시간 내에 떠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이 배를 탔던 초창기 멤버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배가 어쨌든 이 배를 탄 사람의 대다수가 캐나다 사람이고 네. 우리는 국제법상 공해 주인이 없는 바다에 떠 있는데 미국의 핵실험을 막으러 간다 한들 미국 애들이 우리를 어쩌겠느냐. 우린 캐나다 사람이고 공해에 있는데 걱정 없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배 선장이죠. 이제 괴짜이시긴 한데 존 코맥 선장이 얘기를 해요. 야 큰일 났어. 미국 경비대가 저기 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패닉에 빠집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아쿠타 섬에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린피스 미국 배가. 땅에.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으니까 미국 공해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상태고 또 그 공해를 나가려니 그 폭풍이 오는 시기인 거예요. 그 날씨가 되게 안 좋고 추위도 심하고 그래서 섬 근처에 있으면은 바람이나 이런 게 좀 덜하잖아요. 바다 중간에 떠 있는 것보다. 근데 미국 경비대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뭐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경비대 잡으러 오면. 그래서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무기라고 갖고 있는 게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녹음기, 타자기, 이제 뭐 공책, 카메라 뭐 이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선장이랑 기관장이
이미 이제 닻을 올리고 엔진을 키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 이게 배가 몰수되거나 하면은 이 선장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쵸, 뭐 재산인데. 이 그 북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핵실험 막으러 가자고 했을 때 배를 빌려준 선장인데도 에이. 그 배 속도가 10노트밖에 안 돼요. 근데 경비대 배는 30노트예요. 3배 배도 빠르네요. 훨씬 크고 도망가도 잡히지가 못하고 해서 난리가 나요. 이제 선원들이 갑자기 잡히면 감옥에 갈 거라는 각오가 된 상태에서 했지만 막상 그 경비대가 당장 잡으러 오면은 생각해보세요. 지석쌤이랑 나연쌤 갑자기 지금 우리가 무슨 이상한 방송한다고 누가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문 앞까지 갔다라고 갑자기. 무섭죠. 우리 변생하는데 OS팀에서 지금 문 앞에 뭐 이상한 분들 계신데요? 만나서 설명하면 되지. 난 매부쇼도 나가는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석쌤의 뭐. 수려한 언변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캥기는 그런 거 있어? 시대고 한데 아니 나 캥긴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망원경으로 배 이름을 봤는데 배 이름이 또 기가 막히게 더 컨피던스 확신. 우리를 잡으러 온 확신 있는 그 배. 그 더 컨피던스라는 그 미국 경비대 배가 뭐 오고 있는데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떡하지 지금 잡으러 오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또 배를 둘러보니까 닉슨 그때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 포스터가 배에 걸려 있었는데 네. 거기 닉슨의 코에다가 누가 다트를 2개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빨리 떼. 야 경비대가 와서 보기 전에 빨리 떼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뭐 야 우리 쟤네들 뭐 어떤 총을 갖고 있는 거야.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이 뭐라고 하죠? 강대국을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쟤네들은 원하면 다 아는 애들이야. 약간 그런 시선이 그때 있었나 봐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보는. 그래가지고 뭐 야 우리가 감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우리를 뭐 캐나다 정부에서 협상 카드로 써갖고 러시아에 넘기나? 우리 공산주의자로 막 찍혔잖아.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때 우리가 한 2번 정도 전에 했던 에피소드죠. 그 딕 피네베르그가 라는 그 미국 출신의 이 그 초창기 멤버가 네. CIA 멤버로 오인받는 네네. 야, 쟤 CIA 첩자 아니야?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피네베르그가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드립을 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CIA의 마지막 비밀 보고서를 보냈는데 너네들은 싸움도 없이 항복한다고 해놨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네들 공격 안 할 거야. 우리는 항복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립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딕 피네베르그가 이제 그 알래스카 대학 출신의 정치학 조교수고 뭐 방위산업복합체랑 싸우고 뭐 인권위 싸우고 했는데 사실은 CIA 첩자로 찍히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야 너네들 걱정하지 마. 너네들 싸울 의욕도 없다고 내가 보고해놨어. 쟤네들 그래서 우리 공격 안 해. 총 쏘고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럽니다. 뭐 패닉인 상황인데 어쨌든 경비대에서 그 고무보트를 타고 4명이 천천히 배로 다가와요. 네. 배를 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짐 볼렌이죠. 그 파도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 항해를 제안했던 네. 초창기 멤버가 쪽지를 갖고 와요. 경비대한테 받은. 그러면서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그 영어를 영문으로 대본에 안 써도 한글로 써놨거든요. 영문이 안 쳐져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Due to the situation we are in, we crew of the confidence feel that what you are doing is for the good of all mankind.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황상 좀 이렇지만 이 미국 경비 보호대 이 컨피던스호에 탄 우리들은 너희들 그린피스가 하는 일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맨날 그런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과 관련돼 있지만 we would be in the same position you are in if we was at all possible.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너네 상황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핵실험을 막으러 갔을 거야. 굴럭 행운을 빈다. 그리고 we are behind you 100%. 우리가 너네를 100% 서포트한다. 라는 쪽지를 미 경비보호대들이 준 거예요. 잡으러 온 게 아니었네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마지막에 협박하잖아. 비하인드 유 밤길 조심해. 그래가지고 한 18명의 미국 경비보호대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이런 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린피스 선원이 엄청 쫄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미 경비보호대 이제 잡으러 왔다. 또 총들 들고 있고 우리 이제 뭐 이제 감옥 가나 이렇게 했는데 충격 받습니다. 미국 경비보호대가 자기들 지지한다니까 똑같은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그 그린피스 선원들이 그럼 이거 뉴스용으로 찍어도 돼? 너희들 이런 거? 너 찍어도 된다. 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제스처가 나오고요. 그
이 함장이 그 경비보호대 함장이 또 이름이 또 무슨 플로이드 헌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그린피스 초대 또 그 회장 이름이 밥 헌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잖아. 먼 친척이 이제 그런가? 하여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미국 경비보호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소속인데 이런 미국 핵실험을 막으러 가는 거를 막는다고 만약 지지한다고 냅둘 수는 없으니까 영장을 갖고 오긴 했어요. 그 너희들이 이제 관세랑 출입국을 좀 절차를 어겼어. 그러니까 너네들 뭐 이거 신고 안 하면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 거야. $1,000에서 $5,000 물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 이건 알아야 돼 하고 배에서 이제 내려서 자기들 경비보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피스 선원들은 그 미 경비보호대랑 조우했지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핵실험이 언제 열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 경비보호대가 알래스카로 돌아가라고 하는 다음에 그때 살짝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법상 알래스카로 돌아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한 2, 3회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막는데 성공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참 그래도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때 냉전 시대에 50년도 전에 그 냉전 시대에 그런 그 미국 경비 보호대가 그 체포하러 오지 않고 그냥 진짜 젠틀하게 우리는 너희들을 같은 상황이었으면 너네들 지지했을 거야 하고 영장만 주고 떠나는 이런 모습이 근데 좀 낭만이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낭만이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또 핵실험이 어떻게 될지 또 방송 광고 듣고 이제 또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피디님 왜 그래?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또 코너 어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또 그 전기차 코너도 좀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진짜 전 세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 선언하는 거 진짜 칭찬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팔로우만 잘 되면 좋겠고요. 네. 저도. 선언에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 그린피스 같은 선언에 시민단체들이 그치지 않도록 네, 네, 좀 잘 그렇죠. 봐야죠. 네, 네. 시민단체들이 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선언만 한 건지. 불을 켜면 CO2 나오니까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그리고 각각 그 지자체에 살고 계신 이제 시민분들도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지켜보면 그쵸.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시민이니까요.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소식 다뤄보게. 짐지어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말도 마세요. 정말 말도 하지 마. 네, 아무튼 저도 이게 쭉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와 1년 전 대비 정말 자동차 쪽, 저는 자동차 쪽을 좀 많이 보니까 달라진 게 이렇게 뭐 그 밀리언 마일 배터리 정말 뭐 꿈의 배터리 같은 게 네. 거의 이제 생산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가 이제 뭐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그다음에 그리고 독일 정부 같은 경우가 더 이상은 그냥 안 도와준다. 내연기관차는 이제 전기차 해라라고 아웃이다. 좀 단호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네. 약간의 희망을 느낍니다. 네. 마지막 음악은 진짜 비에 깡을 틀고 싶을 정도로 1 밀리언 그냥 불러요. 대답 건 상관없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지석 원 밀리언 킬로 쌤이 빌 노래 막 부르신 이러면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네. 웃기네요. 100만 킬로를 100만 마일을 네. 1 밀리언 마일 60만 킬로. 를 가는 그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한 번 충전은 아니고 어쨌든 그럼 생애 그런 주기상 거 있어요. 네. 그래도 뭐 그 엔진보다도 더 저기 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구성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보급이 되면은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기후위기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에 차광민 님이 부릅니다. 산책 한번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즐겁고 펀하고 네. 쿨하고
좀 더 섹시한 섹시한 내용으로 소식으로. 네,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